2000년 7월 프랑스 파리. 한 119 대원이 에펠탑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높이 320m, 1652개의 계단, 무려 10,000톤이나 나가는 크고 육중한 철근 덩어리 에펠탑.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 그가 에펠탑을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펠탑 정상에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절대절명의 순간. 잠시 후 파리 외곽 망뜻이었어도 119 대원들에게 화재 진압 명령이 떨어졌다. 불길을 잡기 위해 대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 드디어 급수, 강력한 물줄기가 호수를 타고 흘러나왔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긴박한 순간. 그들은 사력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시각 교외에서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생존자가 차 안에 갇혔다. 충돌로 인해 운전자는 핸들에 머리를 부딪힌 채 정신을 잃었다. 구조에 나선 119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19 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현지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1분 1초를 다투는 생사의 갈림길. 한국 119 대원들의 구조 활동은 재빠르고 신중했다. 드디어 사고 차량이 해체되면서 119 대원들의 구조 완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무사히 부상자를 구해낸 것이다. 성공적인 출발이었다. 지난 7월 4일 김포공항엔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참가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가는 119 대원들이 속속 몰려들었다. 중앙 119 구조대를 비롯해 각 지역 소방서에서 선발된 24명의 소방대원들. 말하자면 그들은 소방관 국가대표인 셈이다. 가방 몇 개인가 확인 좀 해보자고. 가방 숫자가 총 몇 개인가. 아니, 물 빠져도 아주 A급 하나 준비했어.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예. 다른 장비는 뭐 다른 거는 개인 피부가고 아무래도 경기에 필요한 그 장비들이죠. 헬멧, 뭐 구조복, 기동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비디오 카메라도 가져가시나요? 아, 예. 그 비디오 카메라는 저희 그쪽 경기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촬영해가지고 저희 구조하는 데 좀 접목을 시켜보고, 아무래도 그들 문화하고 우리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구조 기술도 틀리게 발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비교해보고 하려고 카메라를 가져가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손 내리고 바로 차렷! 서울에서 파리까지는 비행기로 14시간. 대원들의 표정은 긴장감에 차 있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닦아온 구조 역량을 국제대회에 나가서 정식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개회식이 열린 곳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광장. 총 60개국, 6천여 명의 선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민국 119 대원들도 베르사유 광장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 소방관들의 경연장에 취재진의 열기는 뜨거웠다. 1990년에 시작돼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각국에서 온 소방관들의 독특한 의상 경쟁도 개회식장의 열기를 더했다. USA! Au nom du gouvernement, je suis heureux de souhaiter la bienvenue à toutes les délégations qui pendant 8 jours vont participer
au 6e Jeux mondiaux des sapeurs-pompiers. Je veux pouvoir honorer ma vocation et donner ce qu'il y a de meilleur en moi pour veiller sur mes voisins et protéger leurs biens. 프랑스 신부의 기도문처럼 소방관들은 최악의 조건에서 치열하게 생존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황에서 펼쳐지게 된다. 세계 각국에서 생명구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명구조 작업 그 자체의 기량을 선보이는 대회다. 대회 운영 본부엔 경기 종목을 신청하기 위한 선수들로 분주했다. 접수도 접수지만 선수들은 이곳에서 경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느라 여념이 없었다. 정보가 부족하긴 한국의 119 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파리에 오기 전 주최 측으로부터 들은 말은 고작해야 정해진 룰도 규칙도 없다는 말뿐이었다. 기존에 이거 흡사하게 어떤 어떤 여기 룰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와서 연습을 한번 해봤는지. In your country, you don't prepare for this competition? No. Last year we had in a little town in Germany. It was not the same as TFA. 최악의 조건은 경기에 대한 룰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장비도 난생 처음 보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다른 대회에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한국에서 사용하던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예, 많이 틀린다, 연결 방식이. 저희 수관은 그 나사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사를 돌려서 잠금식으로 돼 있거든요. 나사산 같은 게 이렇게 마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잠그느라고 막 고생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한 번에 원타치식으로 결합을 그냥 결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서서히 결합해봐. 서서히. 듣고 결합해서 들어. 운영본부에서는 프랑스 소방관들의 활약상을 담은 비디오가 상영되고 있었다. 소방관들의 활동은 이제 자국뿐 아니라 국제 무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 대원들도 마찬가지다. 타이완에 파견된 우리 구조대가 무려 84시간 만에 7살 난 소년을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강력한 여진이 지난해 8월과 9월 강력한 지진이 강타한 터키와 대만으로 한국의 119 대원들이 출동했다.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현장. 그곳에 국경을 뛰어넘어 달려간 그들은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몸을 아끼지 않는 119 대원들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매몰된 지 8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한 7살 장칭홍 군입니다. 그들의 활약은 그 어떤 외교보다도 한국을 알리는 데 더 큰 기여를 했다. 의식도 또렷합니다. 이제 대원들은 한국과 세계의 재난 현장에 쌓은 경험을 경기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세계 소방관 경기대의 첫 종목은 화재 진압 속도 경기. 경기장에서는 화재 진압을 위한 속도 방수 경기 준비가 한창이었다. 속도 방수 경기란 소화전에서 수간을 연장해서 목표물을 맞추는 경기다. 경기는 2번에 걸쳐 치러진다. 첫 번째는 70mm 수간 40m를 교체한 뒤 20m 전방의 목표물을 명중시키고, 두 번째는 45mm 수간 20m를 추가 연장해서 목표물을 명중시킨 시간을 측정하는 경기다. 그런데 경기 시작 전 대원들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가 않았다. 평소 사용하던 장비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 기구는 뭐에 쓰는 겁니까? 이건 관창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나가는 거죠. 물을 이쪽으로 물이 나갑니까? 그렇죠. 물을 이걸 분사 형태로 주수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사 형태로 주수를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사용하는 거하고 원리는 같겠지만은 하여튼 모양이나 형태 같은 게 이런 게 지금 좀 다르네. 저희도 이게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한 명이서 잡을 수 있고. 궁금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짧은 시간 내에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했다.
보통 한 사람이 쏘고 한 사람이 뒤에서 받쳐주는데요. 이거는 시합이니까 힘있는 사람, 자기들은 얘기하는데 혼자서 쏠 수 있으면 한 사람 절약하니까 자기들은 작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보통 화재 현장에서는 2명이 하는데 이거는 시합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겠다. 판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지 그걸. 원터치라 쉬울 거라 여겼던 결합 부분도 손에 익숙지 않다. 대회 측의 경기 룰과 장비를 경기 직전 알려주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소방관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구조 활동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 장비 탓만 하지 말고 재빠르게 현장 적응력을 갖추라는 것. 프랑스와 독일팀의 첫 경기가 시작됐다. 선수는 한 조 5명씩 2팀. 프랑스 팀은 몰라도 독일 팀에게도 이런 장면은 접해본 적이 없다. 이 경기는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수관을 연장하고 교체해서 빠른 진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경기다. 각 팀은 나름대로 작전에 돌입했다. 프랑스 팀은 먼저 강하게 수관을 열어놓고 물을 내보낸다는 작전인 모양인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물은 목표물의 근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유가 있었다. 급하게 결합했던 수관의 중간 부분이 맥없이 풀어져 버린 것이다. 소방관이 몸을 날려 필사적으로 수관을 막는 게 보였다. 이 정도의 물줄기에 정면으로 맞는다면 부상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된다. 그런데 다른 팀은 아직 연결도 못했다. 실제 상황이라면 그동안 몇 사람의 생사가 갈리고 얼마나 피해가 커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경기의 모습을 지켜본 후 대원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자신들이라고 사정이 나을 게 없지 않은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기량을 테스트받는 첫 무대다. 한국 119 대원의 명예가 이 순간에 달려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119 대원들은 전력 질주했다. 속도 경기니만큼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상대팀은 베네수엘라, 한국 대원들은 작전을 달리했다. 한 사람은 남아서 수관을 결합하고 한 사람은 소화전을 연결하고 동시에 수문을 열어 물을 내보내는 작전이다. 관창소는 공병홍 대원이 맡았다. 마지막 순간에 관창을 연결하고 목표물을 향해 정조준을 함과 동시에 물소리가 들렸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그런데 목표물은 명중했으나 엄청난 수압에 밀려 공대원이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공대원은 관창을 놓지 않는다. 그렇게 첫 번째 시도가 끝나고 2차 시도. 오케이, 빨리 꽂아. 빨리 갖다 꽂아. 손에 익숙지 않은 터라 수관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다. 올려. 이번엔 김금백 대원이 공병홍 대원의 뒤를 받쳤다. 두 번의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을 심산이었다. 두 번째 목표물도 명중. 1분 02초. 아직까지는 최고 기록이다. 그런데 상대 베네수엘라 팀에선 또 사고가 발생했다. 앞팀과 마찬가지로 물이 새고 있는 것이다. 중간에선 물론 소화전에서까지 분수처럼 물이 치솟았다. 아니 봐봐 아까 글씨 그때가 아니고 걱정했던 첫 번째 무대치곤 성적이 좋았다.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그 시각 수영장에선 또 다른 종목의 시합을 앞두고 있었다. 수중 인명구조, 물속에 빠진 사람을 안전하게 구출해내는 경기다. 시합이 시작되기 전 선수들은 각자 몸풀기 연습에 들어갔다. 어떤 선수들은 특이한 영법으로 노는 듯 자유로워 보였다.
이번 경기에 출전한 한국 대표는 서울 특수구조대 한정민 대원. 그는 UDT 출신으로 이번 경기만큼은 자신 있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지금 마네킹이 제네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리까지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횡령으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밑에 이게 수가 있어가지고 수가 있고 또 물이 들어가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횡령 발차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 천상 이게 내 가슴 위로 다 올려가지고 평행 발차기 시키는밖에 못하겠죠. 그랬다. 그것은 또 다른 긴급 사태였다. 어쨌거나 현재로선 무조건 해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 경기는 25m는 자유형으로 가서 물속에 잠겨있는 인형을 구조한 뒤 구조자의 얼굴이 물속에 잠기지 않도록 50m를 헤엄쳐오는 속도 경기다. 인형이라고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의 체중과 비슷하게 인형 속에 추를 넣어놨다. 한정민 대원은 누구보다도 빨리 인형을 들어올렸다. 역시 한정민 대원은 평영 발차기를 시도했다. 그런데 옆 라인의 선수들은 모두 가위차기를 하면서 한정민 대원과는 멀찌감치 거리를 벌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 영법부터가 달랐던 것이다. 다른 선수들은 모두 결승선에 도착해 아직 오지 않은 한정민 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화이팅. 조금만 더. 힘내라. 정민아 돼.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평소 잘 쓰지 않던 영법이어서인지 한정민 대원의 다리에 쥐가 난 것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최선을 다한 한정민 대원에게 선수들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한정민 대원의 표정은 침통했다. 꼴찔 해서가 아니다. 최악의 상황, 그 상황 하에서 그는 오늘 실패한 것이다. 그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구조는커녕 자신도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가 자신을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이유다. 내 하프 마라톤을 뛰고 만전에 이해가 안 하겠다. 이튿날 대원들은 기차역에 있었다. 두 번째 경기장까지는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생명의 전선을 넘나드는 게 구조대원들이지만 그런 만큼 긴장감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어제의 긴장감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게 필요하다. 시작. 다음 연구 다음 연구 다음 연구 다음 연구 1, 2, 4, 5, 7, 8, 9, 10 이리 와. 자동차 인명구조 경기가 펼쳐질 경기장. 대원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다. 불과 1시간 전 한껏 풀어졌던 모습은 언제 그랬냐 싶었다. 그들은 다시 전투 태세였다. 절대 이걸 놓으면 안 돼. 만약에 이제 밖으로 꺼내는데 상태가 계속 잡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그러면은 한 사람 옆에 잡아야 돼. 옆에 들어와서 손을 다시 넣어줘야 돼. 조금씩 벌려줘. 벌려주고, 그렇지. 벌려주고 그대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절대 이걸 놓으면 안 돼. 심사 항목이 전부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시 전달, 그리고 협조, 그리고 상황 통제, 팀워크.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환자 응급 조치,
세 번째가 안전, 네 번째가 차량 절제 테크닉, 그리고 다섯 번째가 속도. 두 번째 경기 종목은 차량 인명 구조. 실제 차량 사고와 똑같은 사고 현장을 연출해서 출동에서부터 안전, 응급처치, 지휘자의 지휘 능력, 사후 조치 등을 평가하는 경기다. 첫 번째 팀은 프랑스 팀. 그들은 뒤집어진 차 상태 그대로 고정시킨 후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긴급하게 환자 상태를 주치의에게 알렸다. pour un accident de circulation avec un seul blessé. Donc les circonstances de l'accident, j'ai un véhicule qui s'est trouvé sur le côté. Je pense que c'est un accident à vitesse moyenne puisque le véhicule n'est pas trop déformé. Ma victime est inconsciente. 모든 행동은 그 즉시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의 제점표에 기록된다. 일사불란한 팀워크. 장비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프랑스 팀은 아주 능숙하고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드디어 부상자가 차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프랑스 팀은 부상자가 2차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 환자를 구급차에 싣는 것으로 프랑스 팀의 경기가 끝이 났다. 약 5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Bon, le but c'est de venir, comme je vous disais, bon, c'est une épreuve, c'est une compétition. Donc maintenant, peu importe qui finit premier ou qui finit dernier, ce qui est important, ce sont nos interventions et le bien-être des victimes. Et c'est pour ça que cet après-midi, c'est l'équipe coréenne qui passe et on restera à volonté de façon à voir leur culture et comment ils travaillent. 노구조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원들의 안전, 뭐 이런 걸 하여튼 염두에 두고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아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잠시 후 119 대원들이 경기를 위해 제비를 뽑았다. 사고 시나리오는 모두 11개, 총 11개 서로 다른 상황이 준비된 가운데 119 팀은 2번을 뽑았다. 드디어 한국팀의 경기 시작. 아직 어떤 상황인지 대원들은 모른다. 현장에 가봐야만 차량이며 부상자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야말로 긴급 상황인 것이다. 다행히 차량이 전복되진 않았다. 복잡한 사고는 아닌 듯 보였다. 김재현 반장을 팀장으로 119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부상자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차 흔들지 마. 환자 상태가 지금 어때요? 환자 상태요? 호흡은 있고 맥박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 설명하세요. 네, 지금 환자 상태가 팔목 골절로 추정되고 그리고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척추 고정대, 레칼라 등을 설치하고 지금 구조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2차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대원들은 그것을 잊지 않았다. 카트, 배터리 카트, 9 카트. 아, 이게 맞아. 그 사이 차 안에선 부상자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대원들 간에 뭔가 손발이 맞지 않는 듯했다. 선배 자꾸 머리 치워. 머리 최대한 치워. 머리 치워. 이쪽으로 가져와. 머리 치워. 이쪽으로 가져와.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져오라고. 돌아서 이쪽으로.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놓칠 리가 없었다. 응급처치 시간이 더뎌지고 급기야 목을 다친 부상자가 크게 흔들렸다. 감점 요인이었다. 심사위원들은 현재 상태에 대한 중간 보고를 요구했다.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를 계속 얘기를 해달라고. 그 환자를 안전하게 좀 빼내기 위해서 지붕을 지금 절단할 겁니다. C'est pas fini encore. Oui, non, mais non. Oui, il est
차량 절개는 주영국 대원이 맡았다. 자동차가 절단되고 있는 동안 응급구조를 있는 대원들은 호흡을 가다듬고 부상자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했다. 이제 부상자를 차량 밖으로 안전하게 끌어내 앰뷸런스로 옮기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대원들은 끝까지 신경을 놓지 않았다. 네, 10분 남았습니다. 지금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경기의 끝, 고지가 눈앞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대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Merci pour vos applaudissements. C'était nos amis coréens qui ont su nous prouver qu'en Corée aussi, on sait faire du secours routier. Bien. Terminé. Okay. It's over. 절단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이 조금 흔들려서 요구조자한테 아마 무리가 조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단을 해서 안전하게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한 번쯤 진짜 같이 팀워크를 맞춰서 한 번씩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됐었다면 정말 잘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이었는데. 수고했어요. 결과를 떠나서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허점이 많았다. 그것은 대원들이 저마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대원들은 평소보다 말을 아꼈다. 한 경기를 끝내고 쉴 시간에도 그들은 내일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다. 내일은 특별히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경기다. 어떤 장비들이 필요할지 몰라 기본적인 장비만을 챙겨가지고 왔다. 준비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아, 내일 고층 건물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명칭이 뭡니까? 예, 이거는 카라비나라고 하는데 저희들 보통 그냥 비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리에다 건다든지 이 장력이 약 2,000km에서 3,000km 정도 되거든요. 예, 안전 확보를 하는데 2,000에서 3,000 정도, 예. 3,000km 정도를 견딥니까? 예. 이건 주마라고 합니다. 주마라고 해서 구조자가 등반을 하기 위한 장비거든요. 로프에 걸어가지고 이게 올라가는데 이제 내려오는 거는 스톱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건 이제 하강기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비나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 로프는 마찰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로프가 돌아서 나오는 그 마찰력을 이용해서 위에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게. 그렇죠.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이 필수적으로 그 구조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안전 벨트. 거기에 이런 것들을 다 착용하고. 그렇죠.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들을 이제 걸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몸을 확보를 해서 자기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다음 날 경기장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층 건물 인명구조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앞팀의 경기를 지켜보는 대원들의 표정이 더욱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일까? 경기의 내용은 이렇다. 높이 15m의 구조물 맨홀에 사람이 추락된 상황이 연출돼 있다. 선수들은 맨 꼭대기에서 내려와 들꽃을 이용해서 부상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경기다. 이 경기 역시 개인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일사불란한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경기다.
악천후 속에서 경기를 훌륭하게 끝낸 앞팀에 박수를 보내지만 대원들의 마음은 또 무겁다. 경기는 오후 5시, 약 1시간 동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잠깐만. 이거는 벌써 한쪽으로 정리를 날리지 않게. 내려가면 한쪽으로 살짝 묶어줘봐. 날리지 않게. 막 이따 올라올 때 로프가 날리지 않게. 사실 대원들은 그동안 헛다리를 짚었다. 추락자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구조해 내려가는 것으로 연습을 했던 것이다. 올라갑니다. 쭉 올리고 하나 해봐. 쭉 올리고 하나. 둘. 그럼 맞긴 하면 저기 호흡이 맞느냐? 그 방법이 어떻게 할까 해봐. 아까 내가 그랬지. 양쪽에 니하고 나하고 똑같이 거리를 걸어서 같이 하자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아무래도 무리인 듯했다. 팀워크라는 게 어디 급하게 맞춘다고 맞춰지는 것인가. 하나 둘 잡아줘. 이게 확보줄이 없이 올라오니까 이 모양이 생기잖아. 1시간의 짧은 연습 시간이 끝나고 대원들 간엔 서운한 감정이 섞인 원성이 오고 갔다. 내용을 하는데 알고 1달 동안 연습하고 있는 거야. 당장 우리부터 장비부터도 없어가지고 이제 빌려가서 급조적으로 하려는 게 되냐 이거야. 안 되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여기서 달아 올리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것만 되면 되는데,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 하고 그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주마 등반도 문제야. 지금 문제죠. 그렇다 우리 보통 인명구조는 좀 포기를 하고 다음 게임을 대원들 모두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들이었다. 경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짐을 챙기는 동안에도 김재현 대원은 끝내 말문을 열지 않았다.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원들은 국내에서 나름대로 피나는 연습을 했었다. 참가 선수 24명이 합숙 훈련도 가졌다. 훈련 받으시다가 아마 좀 구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훈련이 힘이 들고 뭐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유의만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십시오. 일체 하시지 말고 여기 지시만 따라주십시오. 하고 소방대원들은 무엇보다 극한 상황에서 견디기 위해 기초 체력을 강하게 단련해야 한다. 이 무게가 잘 무거워 얼마나 돼요? 100kg입니다. 몇 쓰는 거 가지고 네. 100kg를 맞추시는 겁니다. 네. 여기가 20, 30 하나인데. 100kg의 무게를 끌고 운동장을 구부하길 수십 바퀴. 여기다가 30kg짜리 무게 주머니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면서 근력도 키워야 한다. 저희들은 상당히 무거운 그 장비 같은 걸 많이 운반을 하고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지금 저 30kg짜리 무게낭이라든지 저 100kg짜리 호슬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 아니라 그냥 말했던 거예요. 그냥. 파리로 떠나기 이틀 전 한 대원의 집에 취재진이 동행을 하기로 했다.
두 분이서 여기 사시는 거예요? 예. 네. 사모님께서도 뭐 소방관이시라고 그러던데. 예. 어디에 근무하세요? 네, 지금 대전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예. 결혼 3년 차의 김금백 대원. 그는 95년부터 중앙 119 구조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연천, 지리산수의 대만 지진 참사 같은 대형 사고의 현장엔 어김없이 그가 있었다. 실전을 대비해 오늘 두 사람은 차량 인명 구조 방법을 공부하기로 했다. 2차적인 화재를 방지하면서 배터리를 필히 제거를 해야 되고, 어쨌든 가장 우선되는 거는 부상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특히 경추고.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앞좌석 문을 연다. 그러니까 이쪽이 보니까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이제 사고 당한 상황.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119 구조대. 무엇이 그들을 이 험한 직업으로 이끈 것일까? 글쎄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로 인해서 그 새로운 생명이 진짜 생명을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건 또 크게 이야기를 제가 너무 크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한테 이게 천직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다음 날 출근 풍경이 놀라웠다. 공병훈 대원은 의정부에서 사무실까지 매일 15km를 뛰어서 출근한다고 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매일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뛰어서 얼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사무실까지 가는 거죠.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가 약 15km 정도. 그가 이토록 체력 단련에 힘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네? 10시에 시작한대요? 네, 10시에 시작. 10시. 오늘 차갑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한 18도 이상, 20도 되겠네요. 따뜻합니다. 개인전,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는 공병홍 대원.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그리고 마라톤 40.19km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철인 3종 경기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전해볼 수 있는 극한 경기다. 이것은 곧 소방관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공병홍 대원은 철인 3종 경기에 여러 차례 출전했던 경험이 있다. 국내 대회는 5번, 그리고 세계 대회는 이번이 2번째 출전이다. 등번호 190번, 자그마한 체구의 깡마른 그를 보면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체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그다. 철인 3종 경기는 기록 경기인 만큼 코스에 대한 사전 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엔 코스에 대한 분석을 못한 채 경기에 참가했다. 기록이 좋을 것이란 기대는 일찌감치 버렸다. 이제 선수들은 마지막 종목 마라톤을 남겨놓고 있다. 한 선수는 끝내 완주하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했다. 하지만 공병홍 대원은 결승점을 향해 마지막 빛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국내 대회보다 20분 늦게 들어왔다. 성적은 291명 중 145등. 하지만 다시 한번 극한의 상황에 도전해 완주했다는데 그는 만족했다. 사이클하고 달리기는 제가 이제 하는데 수영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등치 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수영하면은 빠르더라고. 경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이제 경기는 단 하나를 남겨놓고 있다. 며칠째 계속된 강행군의 대원들은 지칠 대로 지쳐 보였다. 세계 소방관 경기 대회의 꽃, 최강 소방관 경기 대회. 마지막 경기는 바로 에펠탑에서 치러진다. 경기의 내용은 4부분이다.
96kg의 소방호스를 메고 100m 전력 질주, 5층 건물 높이에 사다리를 설치해야 하고 올라가서 25kg의 물통 3개를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23kg 쇠망치 두드리기 50회 반복, 100kg 역기를 들고 90m를 왕복해야 한다. 뛰지는 못하겠네. 한마디로 최강 소방관 경기는 오직 고도로 단련된 선수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극한의 경기다. 다른 나라 선수들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담담합니다 지금. 제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완주를 할 수 있을지 제 자신이 의문입니다 지금.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첫 번째 주자는 김재현 대원. 주영국 대원 역시 정기호가 빠르게 사다리를 설치했다. Ok, ok. Attention, attention. Touchez pas. Encore. Ok, pause, pause, pause. On pause. Ok, ok. Allez. 그리고 재빨리 25kg의 양동이 들어올리기를 완수했다. Ok, ok. Allez. Allez. 공병웅 대원은 무게 100kg의 역기를 들고 뛰었다. 놀라운 힘이었다. 말아진 2개의 소방 호스를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조성태 대원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했다. 다리 괜찮아? 했어. 최강 소방관 경기대회의 마지막 과정은 에펠탑 오르기다. 이번에도 김재현 대원이 먼저 출발했다. 프랑스의 상징, 거대한 에펠탑을 오르는 한국의 119 대원의 위용을 사람들은 놀라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원들은 경기에 최선을 다했다. 이보다 더한 실제 상황에서도 119 대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낸 이들이 아니던가. 이제 마지막 에펠탑 오르기 남았는데 무슨 생각 나십니까 지금? 아들 생각납니다. 아들 생각이요? 네. 에펠탑 위에 아들이 있다 생각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조성태 대원도 무사히 에펠탑을 완주했다. Amis, public parisien, avec public européen et mondial d'ailleurs, je voudrais vous présenter le capitaine coréen qui voudrait, il faut remarquer qu'effectivement à Taïwan l'année dernière il y a eu un énorme tremblement de terre et qu'il faisait partie, le capitaine d'équipe, il était même le chef de l'équipe d'intervention qui est... 마지막 주자는 김금백 대원. 수직 높이 50m, 330개의 계단을 뛰어오르는 에펠탑 정복.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힘든 길을 달려왔던가. 김금백 대원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렴풋이 알 것 같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최강 소방관 경기를 무사히 마친 대한민국 119 대원들. 그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최강 소방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고통스러웠으나 잊지 못할 값진 체험이었다. 할 수 있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이 경기 자체가 정말 우리 그 소방관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하나, 둘. 모든 경기를 끝낸 대원들의 표정은 홀가분해 보였다.
7월 13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폐회식장.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소방인으로서의 동지애가 그곳에 있었다. 아름다운 화합의 장. 그 현장을 통해 119 대원들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다. 우리 국내 그 소방 공무원들도 외국 소방 공무원들에 비해서 체력면이나 이 구조 능력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전 진짜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 아쉽고 좀 더 열심히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습니다. 그들이 쓰는 기술이라든가 그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제가 좀 알아봤다는 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세계 소방관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아 14박 15일 그것은 자신들을 되돌아본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예측 가능한 것은 더 이상 긴급 상황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타인을 구할 수 있다.